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수영특강 물리원 2강 2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물체 C와 접촉해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자, 나는 가에서 A와 B가 충돌한 후에 A는 정지했고 B와 C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했다. 자, 나에서 속력은 C가 B의 2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C의 속력이 B의 2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속력을 모르니까 V'이라고 놓고요. 얘는 이제 EV'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자, BC는 정지해 있으니까 이때 얘들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될 거고요. 자, A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합이 이제 MV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에서의 운동량의 합 MV가 될 거고, 자, 나에서는 정지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 0이고요. 이 녀석은 MV', EMV'이니까 둘이 더하면 3MV'이 되겠죠. 자, V'이 이제 3분의 1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기억, 나에서 B의 속력은 V'이죠. 자, V'은 3분의 1V니까요. 자,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니까 가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럼 이제 MV가 될 거고요. 자, 나에서 C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C의 운동량은 EMV'인데 V'이 3분의 1V니까요. 3분의 2MV가 되겠죠. 3분의 2MV니까 2배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2분의 3배가 되겠죠. 자,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B 같은 경우는 여기 충돌하는 순간 A로부터도 또 이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B와 C 사이에 이 충격량을 구할 때에는 이제 거꾸로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는 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C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자, C의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3분의 2MV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2MV가 되는 거죠. 자,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했다라고 했고요. 지금 ST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속력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충돌 전에요.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속력이잖아요. 자, 2분의 12 속력이 6이었다가 이제 위치가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0이 된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이제 여기를 구해보면은 2분의 6이니까 속력이 3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B의 질량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의 질량을 이제 뭐 M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충돌 전 볼게요. 충돌 전 A는 속력이 6이었기 때문에 6이 12에서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12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충돌 전인 거죠. 충돌 전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충돌 후에는 이제 A가 정지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충돌 후 B의 이제 운동량은 3 곱하기 M, 3M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M이 얼마가 되는 거죠? 3M은 10이니까 4k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B의 질량은 4kg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 1초일 때 A의 운동량. 자, 1초일 때는 A의 속력이 6이었거든요. 그러면 속력에다가 이제 질량 곱해가지고 6이 12 그럼 맞는 지문이죠?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이다.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는 것이 델타 P니까요. 자, B의 나중 운동량이 12였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0이었죠. 그래서 충격량은 12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끼니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갈게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3kg인 물체가 5, 2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가요. 충돌을 했고요. FT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B의 속력을 EV라고 놓으면은 A의 속력은 V가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속력이잖아. 속도를 준 게 아니라 속력을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호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충돌을 했을 때 있잖아. 충돌을 하고 A는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 1,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다. 둘 다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2, 5, 10. 그죠? 나중 운동량 3, 2,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 V로 이제 속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이제 2V가 될 거고 얘도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3 곱하기 2V니까 6V가 되면서 8V가 되죠. 8V가 16이니까 V는 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충돌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A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충돌 전 운동량 16은 그대로 가져오고 A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이 녀석의 이제 속력이 V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V 더하기 6V가 되면서 4V 하면은 이제 V가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문항에서 어떤 지문에서도 이게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럼 케이스가 두 개인 거야. 여기서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틀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V가 4라면 그죠? 충돌 후에 얘가 4가 되면은 속도로 쓸게.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얘는 이제 8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충돌 후에 속력값이 많이 커지잖아?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면, 자, 이렇게 속력값이 많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충돌할 때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력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값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때 이제 충돌 전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이제 충돌 전 운동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25에다가 6을 더하면 이제 3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충돌 후 만약에 이 녀석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4와 8의 속도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질량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 이래버리면 딱 봐도 훨씬 커지잖아요. 그쵸? 그럼 16 더하기 얘가 64 2로 나누면 32가 되면서 9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2 이게 운동 에너지가 확 증가해버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아마 이 케이스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만 풀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왜 안 하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속력이 너무 증가해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서 이제 모순이 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A의 속력은 이제 2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봅시다.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다. 그러면 운동량이 얘들아 P는 MV잖아. 어차피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크기만 이제 2배가 됐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2였는데, 나중 속도가 이제 V에다가 1을 넣으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2배가 됐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충격량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충격량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처음 운동량이 이제 1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이제 2 곱하기 2에서 4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만큼의 이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I는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T는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 A, B에 각각 힘의 크기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제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둘 다 힘을 받아가지고 충격량을 받은 거지. 그럼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운동량을 가지고 서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충돌을 했다. 2초 때 충돌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그림 나는 이제 PQAB에 작용하는 이제 힘의 크기를 T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P 보세요. P는 1초 동안 3만큼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P가 받은 충격량은 이제 3일 거고요. Q는 이제 2초 동안 2만큼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Q의 충격량은 이제 이 넓이를 구해가지고 4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3과 4라는 충격량이 뭘로 갔겠어요? 델타 P로 갔겠죠? 델타 P로 갔을 거야.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지만 델타 P로 갔을 거고, 이게 이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둘 다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이 됐을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충돌할 때의 운동량이 각각 어떤 놈은 3이고 어떤 놈은 4였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방향은 몰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놈은 운동량의 크기가 3이었고 어떤 놈은 운동량의 크기가 4였다는 건데, 지금 얘네가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와가지고서는 결국에 충돌한 후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가 더 충격량이 컸단 얘기야. 그치? 왜냐면 운동량 보존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운동량을 합쳐가지고 결국에 B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그죠?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두니까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니까 충돌을 하고 나서도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절대값이 더 큰 이 녀석 있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B가. 그래서 얘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4였던 거고 얘는 운동량이 3이었던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전체 운동량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3, 얘가 이제 누구였다? 얘가 이제 A였던 것이고 얘가 이제 B였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A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충돌 후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으로 해가지고 3 더하기 마이너스 4는 이제 3 곱하기 V 해보면 얘가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V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충돌 후에 같이 합체해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3분의 1이라는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속력이니까 이제 이 절대값 씌우라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A는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은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요. 여기다가 처음 운동량을 빼보면 처음 운동량은 3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될 거고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3분의 11이 되겠죠. 얘는 1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을 했고요. 자, 나는 가에서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질량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처음에는 2P였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을 했나 봐요. 그죠? 바뀌었으니까 2P에서 P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충돌 전에 얘는 2P였고요. 충돌 후에는 0이 된 거야. 0이 아니구나. P가 된 거야. 누구 맘대로 0이래. P가 된 겁니다. P가.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정지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처음 운동량이 얘는 이제 0이었던 거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2P죠. 그럼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2P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P니까 얘도 똑같이 P가 돼야 운동량 합이 2P로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의 운동량까지 구했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제 A와 B의 속력을 구해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T초일 때 A의 속력이 VA래요. 그러면 T초일 때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 자, T초일 때 A의 운동량. 자, T초일 때 A의 운동량은 2P죠, 2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T초. 자, 3T초는 충돌 후야.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P거든요. B의 운동량은 P입니다. 그래서 T초 때와 3T초 때 둘의 운동량 B가 이제 2대1인 거예요. 2대1 P가. 근데 P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근데 질량은 또 어때요? 2m 대 m이니까 또 질량이 2대1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2가 나와요. P는 MV니까 여기다가 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죠?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와요?
얘도 2를 곱해야 되고 얘도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그림가 나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A와 C가 각각 정지해 있는 B와 D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A와 B, C와 D는 각각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 자, 충돌 전 A와 C의 운동량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와 C는 질량이 2대1인데 얘들아, 운동량이 MV인데 얘가 같대. 근데 얘는 2대1이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거꾸로 1대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속도를 V라고 둔다면 얘는 속도가 2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녀석의 운동량이 2MV라고 할 때 이 녀석의 운동량도 똑같이 2MV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래서 충돌 전 속력은 C가 A의 2배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 BD 이제 속력이 같으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EMV라는 운동량 충돌 전 얘는 이제 충돌 운동량이 이제 0이니까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EMV고 충돌 후에 질량이 3M이 됐고 V' 이렇게 놓는다면 충돌 후 AB가 이제 V'의 속도로 가는 건데 계산을 때려보면은 3분의 2V의 속도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얘가 운동량이 빵이잖아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2MV고 충돌 후에 똑같아. 3MV'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3분의 2V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 B와 D는 똑같이 3분의 2V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디귿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그리고 C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비교해보면 A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A를 이제 구해보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에다가 V 나 빼기 V 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질량이 2M이에요, 얘는. 그죠? 질량 자리에다가 A는 2M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이 3분의 2V이고, 처음 운동량이 V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V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MV가 됩니다. 변화량이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고, 이거 똑같이 쓰면 되죠? 질량이 M이고, 나중 속도가 3분의 2V, 처음 속도가 2V거든요.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V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MV가 되면서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비교하면 C가 더 큽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에서 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